하나 이글스의 포수진이 이렇게 안정된 적이 언제였던가. 유망한 포수 허인서도 차근차근 성장하며 하나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순천북 초여 수중 순천 요청고를 거쳐 2022년 KBO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 11번으로 하나에 입단한 우투우타 포수 허인서는 고3 시절 이만수 포수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그 해 전체 1번 지명을 받은 하나가 김서현, 박준영에 이어 가장 먼저 뽑은 야수였다. 허인서의 매력을 가장 높이 평가한 것은 수비였다. 여수중 시절부터 포수로서 두각을 나타낸 그는 효청고에서 그 기량을 완성시켰고, 특히 빠르고 정확한 도루 저지 능력이 돋보였다. 빠른 1군 진입을 위한 관건은 불안정한 타격이었다. 홈런을 칠 수 있는 파워는 충분했으나 그 빈도가 부족했다. 그 결과 데뷔 첫 해 퓨처스리그에서 62경기 타율 0.26이, 214타수 56안타, 1군 8경기에서 타율 0.267, 18타수 3안타로 다소 평범한 성적을 남긴 후 국군 체육부대, 상무로 향하게 됐다. 이 선택은 하나와 허인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허인서는 상무 입대 후 2023년 퓨처스리그에서 45경기 타율 0.393, 117타수 46안타, 4홈런 27타점, 출루율 0.500, 장타율 0.573을 기록하며 뛰어난 성과를 이뤘다. 그 비결은 박지왕 상무감독의 세심한 지도 덕분이었다. 박 감독은 허인서가 좋은 공과 나쁜 공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에 맞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허인서는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 볼넷 삼진 비율이 좋은 편으로 33-4-4-9, 17볼넷 13홈에 맞는 볼, 21삼진을 기록한 바 있다. 2023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취재진과 만난 허인서는 상무에 가기 전까지는 공을 따라가느라 바빴다. 칠 수 있는 모든 공을 쳐보려고 했다며 박지왕 감독님이 어떤 공을 칠지 정해주셔서 그게 효과적이었다. 덕분에 작년 2022년 보다 타석에서 좀 더 여유가 생겼고 내가 칠 수 있는 타이밍에 자신 있게 공을 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감 있는 스윙과 그로 인한 좋은 성과는 본래 가지고 있던 파워를 되살리고 장점을 더욱 부각시켰다. 허인서는 2023년 7월 15일 제대 후 한화로 돌아와 8에서 9월 동안 짧은 기간에 10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 능력을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2024 시즌 퓨처스리그 최종 성적은 93경기에서 타율 0.271, 295타수 80안타, 13홈런, 59타점, 출루율 0.352, 장타율 0.461이었다. 수비 면에서도 그는 지난해 규정 이닝을 채운 모든 포수 중 가장 높은 도루 저지율인 0.491을 기록하며 퓨처스리그 최고의 포수로 인정받았다. 그 성과 덕분에 올해는 데뷔 4년 만에 처음으로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는 이제 공수에서 1군 경쟁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는 허인서와 같은 젊은 포수들의 육성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 지난 시즌이 끝난 후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어난 수비로 인정받은 스루오카 가즈나리 배터리 코치를 영입했으며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이재원, 최재훈, 박상원뿐만 아니라 허인서와 2025 신인 한지용까지 포함시켰다. 허인서의 시작은 아마도 백업 포수 중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재훈과 이재원이 주전 포수로 안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허인서는 박상원과 경쟁하며 점차 1군 투수들의 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김경문 감독은 지난 7월 14일 내야수 김인환을 1군에 콜업하며 특별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2022년 한화에서 팀 최다인 16개의 홈런을 기록한 장타력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김 감독은 수비가 부족해서 그가 가진 능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타격에는 재능이 있다. 아까운 자원이라 생각해서 2군에서 외야 수비도 연습시켰다고 말했다. 1루에는 최은성과 안치홍이 포진해 있어 김인환의 출전 기회가 마땅치 않았다.
이에 김 감독은 김인환의 역할을 1루에 한정짓지 않고 외야로도 확장시켰다. 1군 콜오프 좌익수로 27경기, 23선발 173분의 1이닝을 뛰게 했다. 김 감독은 김인환은 뛰어난 공격력을 지니고 있어 타격이 부족한 우리 팀에서는 반드시 기회를 줘야 한다. 내년에는 외야에 대한 적응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야 수비는 큰 실수 없이 무난히 적응했지만 기대했던 타격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7월 콜업 직후에는 타격감이 좋았으나 7월 21일 대전 기아전에서 6회 역전 3런 홈런을 친 후에도 한 달가량 선발로 기회를 받았지만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9월에 약간의 반등은 있었지만 최종 성적은 50경기에서 타율2할 3푼 7리, 131타수 31안타, 1홈런 7타점 OPS. 576이었다. 시즌 후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와 마무리 캠프를 마친 김인환은 지난 27일 오른쪽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큰 부상은 아니어서 시즌 준비에는 문제가 없으며 통증의 원인도 제거했다. 김인환은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검사를 해보니 수술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 팔꿈치 통증이 있었다고 해도 그건 핑계일 뿐 야구를 잘 못한 건 내 실력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인환은 전반기 대부분 2군에만 있었고 감독님이 1군에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잘하고 싶었는데 결과가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다. 왜 안 될까 고민하며 자책도 많이 했다며 재작년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부족했기에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고 전했다. 약점이었던 컨택을 개선하려다 보니 장점인 장타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해 좌투수 상대로 대응력이 조금 향상되긴 했지만 전체 기록이 떨어지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김인환은 폼에 변화가 있었는데 좌투수의 공은 잘 보였지만 예전처럼 장타나 파워가 나오지 않았다. 제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것 같아 올해는 다시 장타력을 되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경문 감독도 마무리 캠프 기간 동안 김인환에게 너의 장점은 타격이다. 잘 쳐야 팀에 기여할 수 있다. 타격에서 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테니 잘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하나는 새 외국인 타자로 수비와 주루에서 강점을 가진 에스테반 플로리어를 영입했다. 마운드와 수비 보강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선에서의 무게감이 부족하다. 멀리 칠 수 있는 타자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있는 노시환, 최은성, 안치홍, 김태현 등이 모두 오른손 타자들이다. 타선의 좌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팀의 유일한 왼손 타자인 김인환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기회를 얻으려면 포지션 확보도 필요하다. 1루는 최은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안치홍이 2루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김인환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지난해 경험한 좌익수 자리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지명타자 자리도 로테이션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김인환이 타격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1군에서 충분히 기회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28세의 나이에 신인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며 주목을 받았던 김인환은 최근 2년간 성적이 하락했다. 치열해진 포지션 경쟁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 지난달 7일 결혼식도 올린 김인환은 작년 6월에 아들, 지완이 태어났다. 이제 맡기기 시작했는데 책임감이 더 많이 느껴진다며 웃으면서 올해는 경기에 많이 나가서 작년에 보여주지 못했던 장타력과 홈런을 많이 치고 싶다. 1루와 외야 어떤 자리든 나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다짐했다.